지금 분노의 불길에서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절망은 차츰 희망의 외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던 많은 청년들에게 엄청난 분노의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숨겨진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특히 분노한 2030 세대들은 서울지방법원의 불공정 판결에 대해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86명의 청년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때릴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보수 진영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C와 가세현 등 대형 유튜버들이 변호인단을 지원하고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2030 청년들 수만 명이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서대문 일대를 누비면서 자유행진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 참여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의 대물결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영장으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은경 판사 반역의 판결은 분노의 산맥을 만들고 있고, 또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은 시위대 법원 난입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성세대들의 불공정한 언행들은 청년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불법 체포, 불법 구금, 불법 영장 발부와 같은 더 심각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또 그 불법에 저항하고 있는 청년들의 행동에 법정 최고형을 운운한다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더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적부심 보석, 구속 집행정지 등을 통해서 법정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사주를 받은 사법부는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불법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곳곳에는 악마들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목적과 본질은 바로 부정선거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쟁의 본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전투의 승부에 흔들리지 말고 본 전투, 부정선거에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순교자의 길입니다. 청년들의 분노가 들불같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문재인, 이재명에 돌아갈 것입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전투에 졌다고 해서 자학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법적 투쟁을 통해서 작은 전투들이 여러 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전투가 본 전쟁의 승리로 결정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승부들은 아닙니다. 작은 전투에 99번 패배하더라도 단 한 번의 결정적인 부정선거에서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대역전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계엄의 본질입니다. 작은 전투에 패배했다고 일희일비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은 전혀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탄압이라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도자가 불법과 불공정 그리고 비상식에 목숨 걸고 싸우는 그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길을 뒤로하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택한 순교자의 모습에서 우리 청년들이 대열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희생은 보수층이 결집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불의에 더욱 분노하고 있고 저항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이 어려움들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국민들의 결집의 강도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결국 지지율 60%에 육박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악마들을 물리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다양한 법정 투쟁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결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총 20일입니다. 공수처가 10일, 검찰이 10일 각각 담당합니다. 지난 1월 15일 이후에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하루를 제외하면 공수처의 수사기간은 1월 26일까지입니다. 그 이후 검찰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검찰은 2월 5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공수처 수사가 개판이라는 점입니다. 내란죄 수사관도 없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불법이 개입되어 있고 구속영장 과정에서도 관할 법원을 변경하는 등 많은 불법이 강행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검찰은 경찰이 청구했던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 26일까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이관하고 기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과연 검찰이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를 액면 그대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누더기 불법 수사에 어느 검찰이 총대 메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벌써 검찰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2월 5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5% 정도 상승하게 된다면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고 재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석방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넘어온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친윤 이창수 지검장은 안타깝지만 2월 중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공수처의 온갖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관은 바로 검찰입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의병이 나타났듯이 검찰에서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웅의 등장을 기대해 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게 된다면 영웅의 등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국가 세력들의 불법과 불공정으로 인해서 작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또 우리가 설정한 가설들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모든 원인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혁명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치와 공정이 무너진 지금 윤석열의 희생과 헌신은 자유민주주의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불의와 불공정에 저항하면서 대통령의 희생을 이어받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폭풍 속에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임복순님, 수덕덕명님, 오인권님, 최준희님, 덕좌님, 찬란한 노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